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 서울 남산 아래. 파크 순희의 집은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풍경.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후라이팬 볶음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이 평온해 보이는 공간에도 날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 밥 차릴 생각 안 나세요? 강지원이 커피 잔을 내리며 순희를 째려봤다. 그놈의 커피 좀 그만 좀 마셔. 아침은 밥 먹어야 힘이 나지. 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묘하게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원은 애써 웃으며 요즘 사람들 다 아메리카노로 시작한다고요, 어머니. 너무 옛날 방식 아니세요? 순희가 칼을 멈추고 뚫어지게 바라봤다. 저도 나이가 있지만 자식 키우고 남편 챙기고 다 하면서 이렇게 늙었어요. 누구 덕에 집이 돌아가는 줄 알아? 지원도 참지 않았다. 커피 잔을 탁 내려놓더니 어머니, 또 옛날 이야기? 세상 변했다고요. 맨날 그 얘기 지겹지도 않아요? 꼭 이랬다. 몇십 년째 새벽마다 시작되는 작은 전쟁. 날카로운 말이 번개처럼 오가고 부엌은 금세 냉기와 불씨로 가득 찼다. 오늘도 그랬다. 순희는 은근히 지원의 동작을 잡아내며 꼬집었다. 오늘은 청소 좀 제대로 할 생각이니? 먼지가 쌓였던데? 지원은 날카로운 미소로 답했다. 어머니, 청소기 돌린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혹시 돋보기 드릴까요? 너무 익숙했다. 서로의 습관, 말투, 감정, 진심은 감춰둔 채 상대방을 찔러대는 말 전쟁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그때 거실 문이 덜컥 열렸다. 고등학생 강민준이 졸린 얼굴로 나타났다. 둘이 또 시작이야? 제발 아침부터 좀 조용히 해줘. 순이가 손자에게만큼은 미소 지었다. 우리 민준, 아침 든든히 먹여야지. 학교 가야 하잖아. 지원도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해줄까? 민준은 놀랐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솔직히 둘이 친한 거죠? 저녁엔 둘이 같이 드라마 보던데. 둘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봤다. 반사적으로 동시에 말했다. 우리가 뭘 싸웠다고 그래? 그냥 대화하는 거지? 맞아. 대화다, 대화. 하지만 그 대화 곳곳에 쌓인 감정의 파편은 민준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불꽃으로 튀었다. 식탁에 앉아 순희는 젓가락을 딱 놓았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어머니 말이 우선 아니냐? 지원이 콧방귀를 뀌었다. 순희 씨 세대에선 그랬겠죠. 저는 저대로 살 거라고요. 뭐라고? 네가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건 누구 덕인데. 남편도 내 아들, 이 집도 내 집이다. 그러면 어머니 혼자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며느리 불편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단히 감정에 불붙는 타이밍. 순희는 한숨을 푹 쉬고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 집에서 빈둥대면서도 할 말은 많다?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금방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나이 드셨단 건 알아요. 그래서 계속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저보고 하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다. 민준이 부엌을 다시 슥 들여다봤다. 뭐야, 진짜 또 싸우는 거야? 잠깐의 침묵. 순희는 담배를 피우듯 손끝을 떨었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둘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네 엄마는 너 어떻게 키운 거니? 지원이 눈에 불을 켰다. 어머니, 제발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그래, 다음엔 네 엄마 부르자. 집안 깨끗하게 해주겠지. 잔인한 공방.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돌렸다. 저 학교 간다. 어머니도 건강 챙기시고 잔소리 좀 줄이세요. 문을 닫는 소리와 동시에 순희는 손끝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식탁에 홀로 남았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비에서 김이 피어났다. 순희는 젓가락질을 하며 누군가와 혼잣말했다. 요즘 애들 고생이 뭔지 몰라. 남산 밑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 지원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저녁찬 뭐 하실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뭘 해도 네 입엔 짜다고 할 테니까. 지원이 쏘아붙였다. 그럼 어머니가 해보세요. 저는 밖에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한숨. 복잡한 표정. 하지만 그대로 나가지 않고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오전 10시. 곧바로 순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민준아, 준비해라. 오늘 남산 올라가자.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요? 할머니, 요즘 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지원이 거실로 나왔다. 남산 또 가요? 저 회사 일도 있고 피곤해 죽겠는데? 순이가 비웃으며 답했다. 회사? 앉아서 컴퓨터 쳐다보는 걸 일이라고 해? 몸을 써야 진짜 건강해진다. 지원, 마침내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어머니, 제발 저보고 뭐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아왔어요. 근데 항상 모자라다는 소리만 듣잖아요. 순이도 지지 않았다.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티를 내지 마라. 노동이란 건 묵묵히 하는 거다. 청소기 소리도, 냉장고 소리도, 모든 것이 듣기 싫었던 그 순간, 지원은 다시 소리쳤다. 그럼 어머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찌르듯 비꼬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순이가 카펫을 쳐다보며 말했다. 힘들면 네 인생 좀 당차지게 살아라. 지원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박차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본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서로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이렇게 안 싸울 거잖아요? 왜 자꾸 내가 못난 며느리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꽝 닫혔다. 집안엔 정적만 흐른다. 순이가 혼잣말한다. 정말이지. 요즘 여편네들은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야. 민준이 스르르 나와 할머니 옆에 앉는다. 할머니, 엄마 좀 내버려 둬요. 둘이 맨날 이렇게 싸우면 저도 살기 싫어요. 순이가 잠깐 민준의 뺨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답한다. 민준아,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란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하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단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도 엄마도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제발. 순이와 지원, 두 여자의 등 뒤에는 각자 서로를 향한 이해받지 못한 삶의 통증과 아쉬움, 그리고 짙은 원망이 숨쉬고 있었다. 순이는 문득 거울을 바라봤다. 나도 늙었나? 거기선 미소 대신 단단한 세월과 쓸쓸한 눈빛뿐이었다. 현관문 밖,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도 또 졌네. 대체 왜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 며느리라는 이름이 힘들지? 주먹을 꽉 쥐며 그녀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치 다음번 남산 정상에서 무언가를 이겨내야만 할 것처럼 내기의 불씨가 타오르다. 토요일 늦은 아침, 서울 남산 아래 파크 순희의 집은 묘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전날 밤에 싸움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모두 조심스레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순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였고 지원은 커피잔을 번갈아 닦으며 아무 말 없이 몸만 움직였다. 그러나 침묵이란 언제나 오래가지 않는 법. 두 사람의 눈길이 잠시 마주치자 폭풍의 전조 같은 긴장감이 번득였다. 아침 국은 여전히 싱겁네. 순이가 찬찬히 말끝을 올렸다.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외로 돌렸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남산 안 가요, 할머니? 민준의 소리에 순이와 지원 모두 잠깐 시선을 모았다. 순이가 먼저 말했다. 그럼 가야지. 네 할머니는 주말이면 남산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 하단다. 지원이 쏘아붙였다. 저도 바빠요. 회사 일 쌓였고 피곤하기도 하고. 회사 일이 뭐 대단하다고.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피곤 타령이냐? 순이는 소리를 높였다. 지원은 참지 못하고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평생 혼자 알아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 집 노예인 줄 아세요?
노예? 그럼 나가든가. 내 남편, 네 아들, 이 집 다 내 덕 아니냐? 자기 자식 챙긴 게 어머니 덕이죠? 며느리는 평생 고마워만 해야 돼요?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계만 바라봤다. 진짜 또 시작이다. 순희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굳었다. 평생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려서 그렇지. 네가 산에 한번 쉬지 않고 올라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지원은 코수씀을 치더니 제 나이 때 체력으로도 산길쯤이야 거뜬하죠. 어머니가 오래 뛰어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순희는 칼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어디서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네 나이 때는 해발 100m 더 높은 산도 두세 번은 왕복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무릎 아픈 거죠. 현대적으로 건강 관리해야지. 옛날 영광만 떠올려서 뭐 하겠어요. 지원의 말에 순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허튼 소리 말어. 어차피 산에 제대로 오를 배짱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지원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한번 해볼까요? 싸움은 임계점을 넘었다. 순희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좋다. 오늘 남산, 중턱에서 포기하는 사람, 일주일간 장보기, 청소, 밥, 설거지 몽땅 도맡아. 그리고 구구절절 짜증내면 안 된다. 네가 질 자신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지원의 입꼬리엔 오기가 가득했다. 누가 질지 모르죠? 옛날 체력 하나로 오늘도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결과 보고 후회하지 마세요. 분노와 자존심이 한데 섞여 마치 투견장의 두 투사처럼 서로를 노려봤다. 민준이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리며 말했다. 꼭 둘이 치킨 내기처럼 대결해야 속이 시원해요? 순희는 아예 아래 십수를 깨물며 지원을 노려봤다. 그럼 타협은 없어. 오늘 딱 결정 내자. 네가 이기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도 해주지. 지원도 물러서지 않는다. 받아들이죠. 어머니, 혹시 중간에 힘들다고 울면 바로 인정하세요. 분위기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적이었다. 민준이 중재하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심판 역할을 맡게 된다. 민준아, 오늘 네가 중간에서 정확히 판정해. 엄마든 할머니든 봐주기 없고 중립 지켜라. 순희가 단호히 말했다. 지원도 민준을 바라봤다. 엄마도 조건 받아들여. 절대 엄마 편, 할머니 편 마라. 민준이 체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내가 심판할 테니까. 제발 산에서는 큰 소리 지르지 마세요. 두 여자의 눈에는 피할 수 없는 각오가 번뜩였다. 잠시 정막이 흘렀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인생에서 남한테 절대 지지 말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며느리랑도 전쟁하는 거냐고요. 순희가 한숨을 쉬다 말문을 연다. 너는 내가 엄마라서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이 며느리란 작자는 오냐오냐 하면 금방 머리 위에 올라탄다 이 말이야. 지원은 뒷머리를 밀듯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그냥 가족이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가족 안에서 항상 우선이고 며느리는 무조건 밑에 있어야 돼요? 순희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웃기지 마라. 네가 사랑으로 이 집 지켰다고 착각하지 마. 가족이라는 건 인내심이다. 잔소리 듣기 싫음 나가라니까. 지원이 이를 악물었다. 그래요. 오늘 한번 끝장 보죠. 산 중턱에서 누가 주저앉나 두고 봐요. 민준이 끝내 조용히 한마디 뱉었다. 둘 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순희와 지원은 동시에 민준을 노려봤다. 너는 조용히 해라. 민준, 네가 중립이야. 한마디만 더 하면 엄마한테 저녁 도시락도 없을 거야. 민준이 헛웃음 지으며 말했다. 진짜 재밌는 가족이다. 집안에 불길이 활활 피어올랐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울분, 열등감, 미움이 한꺼번에 팽창했다. 순희가 마지막 경고처럼 내뱉었다. 이거 마지막이다. 졌다고 변명하거나 다음엔 진짜 내 아들 데리고 집 나온다. 지원이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맞받았다. 어머니, 오늘 이기면 저도 이 집에서 할 만큼 하고 있었다는 거 인정하세요. 저한테도 사람 대접 좀 해주세요.
둘 사이엔 전쟁 전야처럼 팽팽한 침묵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준비가 마무리되자 순이는 대충 밥상을 차리고 지원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만 무심히 굴렸다. 식사가 끝나자 순이가 먼저 일어섰다. 준비해라. 30분 후 집 앞에서 다 모여 지원도 자리서 벌떡 일어났다. 알겠어요. 오늘은 정말 칼끝까지 해볼 거예요. 민준도 무거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등산 준비를 시작했다. 이 집 진짜 TV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이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지원이 혼잣말했다. 오늘은 절대 안 진다. 어머니, 당신 말대로 제가 그렇게 부족한지 꼭 보여줄 거예요. 순이도 운동화 끈을 조이며 중얼거렸다. 매ong청한 며느리, 이제야 내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지. 네가 평생 날 얕봤지?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 밖에서 다시 모인 세 사람, 묵직한 눈빛이 마지막 신호탄처럼 터진다. 민준이 조용히 출발을 알린다. 둘 다 준비됐죠? 순이와 지원,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출발하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다. 등반의 첫 구간, 과거의 그림자 남산의 산책로 입구. 해가 좀 올랐지만 오전 기온은 여전히 상쾌하다. 민준, 지원, 순희 세 사람은 나란히 출발점에 섰다. 주말마다 오르던 산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의미와 공기가 달랐다. 이는 그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산책이 아닌 자존심과 세월이 맞붙는 한판 승부의 시작이었다. 자, 심판 민준, 시작 신호 줘라. 순이는 흐트러지지 않은 단호한 얼굴로 손자를 바라봤다. 지원은 스트레칭을 하며 한마디 쏘아붙였다. 어르신, 중간에 무릎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응급차까지 부르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걱정 마라. 벌써부터 기죽은 거 아니냐? 내 걱정할 시간 있으면 네 호흡이나 챙겨. 민준이 작게 한숨을 쉰다. 둘 다 조건 기억하시죠? 엄마랑 할머니 둘 중 먼저 중턱 넘지 못하거나 포기 선언하면 바로 진 거예요. 네가 봐라, 심판! 오늘 네 엄마가 끝까지 버티는지, 내 등산화에 발을 맞추는지 지원이 이를 악물고 앞장선다. 말로는 세계 챔피언,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짜예요. 등산로 첫 번째 경사 구간이 시작됐다. 포장된 초입은 비교적 완만했다. 민주는 양쪽의 날선 분위기를 눈치채며 살금살금 걷는다. 순이는 등산용 스틱을 쿡쿡 찍으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아갔다. 지원은 의욕적으로 속도를 올렸다. 처음 몇 분 지원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30년에 쌓인 한이 묻어 있었다. 엄마, 천천히 가. 지금 너무 빨라. 민준의 걱정에도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져도 뒤끝 없는 사람 아니잖니? 처음부터 승부 내야 해. 뒤에서 순희가 비꼬듯 선언했다. 그래, 체력 좋으면 달려라. 머릿속엔 일밖에 없는 게 몸뚱이 느려진 줄도 모르지.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무릎만 쓸데없이 강한 게 체력일 줄 아세요? 요즘 시대는 스피드가 상관이라고요. 30분쯤 지났을 때 구불구불 도로가 사라지고 흙길과 돌길이 이어졌다. 지원의 숨이 점점 거칠어진다. 땀이 이마와 턱선을 따라 굴러 떨어졌다. 순희는 그제야 작게 웃었다. 내 말이 맞지? 젊은 척해도 체력은 나이 따라가게 돼 있어. 페이스 조절 못하면 중턱도 못. 가 지원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계속 앞질러 갔다. 발끝이 돌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민주는 양쪽 세기를 번갈아 집중하며 말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은 이상한 날이야. 무슨 싸움 같은 분위기잖아? 지원은 애써 평정을 찾으려 애썼다. 왜 이렇게까지 열이 받지? 그냥 평소처럼 어머니 무시하면 될 것을. 오늘만은 꼭. 순이에게도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과거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20살 결혼하기 전 순이 역시 세상에 밀리지 않으려 매일 등산을 했다. 가난과 멸시에 맞서는 법을 산길에서 익혔었다.
지원이 중간쯤에서 다리를 움켜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벌써 힘든 거야? 나는 벌써 10번째 오른다. 순이가 능청스럽게 다가와 팔을 접었다. 지원은 격하게 쏘아붙였다. 재밌으세요? 그렇게 며느리 조롱하면 삶이 나아져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랬어요. 순이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나 때는 이런 산 오르면서도 휴식이란 걸 몰랐다. 친정도, 시댁도 다 이렇게 올라다녔지. 네가 불쌍해서 웃음이 나는 거다. 지원의 입에서 한동안 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다. 진짜 평생 저한테 불쌍하다, 억울하다 그런 말만 하셨죠.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어머니 딸 낳았으면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순희. 딸도 힘들 때는 똑같이 부려먹었다. 근데 넌 변명만 많아. 두 사람 사이에 피로 뒤섞인 증오 같은 색깔이 번졌다. 민준이 중간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여기서 이러면 산 전체 다 울릴 거야. 엄마, 할머니, 제발. 지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다시 산을 뚫고 나가듯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렇게 10분쯤 더 올랐을 때 지원의 발목이 돌에 걸려 삐끗했다. 아이씨, 진짜. 지원은 욕설을 뱉었다. 순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무심한 듯 말했다. 괜찮니? 이럴 줄 알았다.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오기는. 지원은 손을 세게 뿌리치며 외쳤다. 관심 필요 없어요. 저는 넘어져도 제 힘으로 일어납니다. 원래 저는 어머니랑 달라요. 순이도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며 등산 스틱을 세차게 돌렸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다고 이 산이 네 편 안 될 거다. 산 중턱에 다다를 무렵 하늘은 약간 흐릿해졌다. 지원은 이제 혀를 내밀며 숨을 가쁘게 쉬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앞으로 절대로 어머니 얼굴 못 본다.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때 순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민준이 깜짝 놀라 말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손을 살짝 눌러 의자를 빌려 앉으려는 듯 허리를 굽혔다. 잠깐 쉬자. 나도 숨 좀 돌릴 시간이다. 지원이 놀란 눈빛으로 바라본다. 평소라면 절대 쉬지 않던 순이가 주저앉은 것이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지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강한 척하려고 하세요? 저도 오늘은 진심으로 이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희의 음성이 고요하다. 강한 척, 그게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으니까. 져주기엔 너무 늦었지. 지원은 살짝 눈물이 고였다.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졌다. 제어,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컸어요.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시댁에 오고 어머니가 엄격하게만 대하니까 점점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라 다만 내가 내 시어머니라서 어쩔 수가 없었구나. 잠깐 사방이 조용해졌다. 민준만이 그 묵직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어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둘 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근데 조금만 서로 편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지원이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했겠지. 매번 서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쉬자. 산은 멈춰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지원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다. 다시 오르막길. 아까보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주 조금은 좁혀진 듯 보였다. 그러나 저 멀리 정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고 이 가족의 마음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지원의 속마음, 엄마란 존재, 시어머니란 그림자. 왜 내 인생은 늘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 자신을 넘어보고 싶다. 순이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젊을 땐 잘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단다.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꼭 무언가가 달라지길 바란다. 세 사람의 숨소리, 땀 냄새, 말없는 독백이 남산 숲을 적셔간다. 너무 많은 말이 오고 갔지만 아직 진짜 결전이 시작된 건 아니었다. 지구력의 전쟁, 남산 등산로 중턱. 공기는 무겁고 숲길엔 점점 아지랑이가 일었다. 지원의 운동화는 진흙이 묻은 채 휘청거렸고 순희의 등산 스틱은 사각사각 예리한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겹치지도 않고 나란히 갈 수도 없었다. 민준이 중앙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잠깐만 쉴까요? 이제 곧 이 구간 초입이에요. 지원은 손으로 허벅지를 누른 채 크게 거친 숨을 들이켰다. 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절대 안 쉬고 오르려고 했어요. 순이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단단히 마음 먹었구나. 그렇게 말이 많던 게 몸 하나 못 다스리며 아들 앞에서 젊은 척은. 지원이 눈을 치켜뜨며 받아쳤다. 어머니, 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최소한 남 탓만 하는 사람보단 낫죠. 또 내 입은 살아있네. 언제는 경력을 핑계 삼더니 이제 체력도 거짓말이야?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다. 아, 제발. 엄마, 할머니, 둘 다 서로 좀 그만해요. 지원이 민준 쪽을 노려본다. 넌 조용히 해. 오늘 이 집 심판이잖아. 엄마나 할머니 편 들면 집에서 나가야 할 줄 알아. 순이도 말에 불을 붙인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오늘 누가 포기하는지 제대로 봐라. 내가 며느리에게 질 것 같냐? 지원은 한 발 앞서며 이를 앙다물고 걷기 시작했다. 민주는 주저하며 뒤따라간다. 경사가 급해질수록 숨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나뭇가지에 손톱이 긁혀도 땀이 구불구불 눈가로 흘러내려도 누구 하나 멈추려 하지 않는다. 무릎이 아파지고 등 허리가 쑤시는 순간에도 자존심이 이끈다. 지원의 속마음.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어머니한테 머리 못 들고 산다. 내 인생에서 오늘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다. 순이의 속마음. 기껏해야 젊다는 것뿐. 이 며느리가 감히 남산에서 나를 이겨? 내 자존심, 내 명예 절대 뺏기지 않는다. 가끔씩 등산객이 앞질러 갈 때마다 두 분 가족처럼 보이네요. 라는 말에 두 사람 다 화난 듯 피식 웃으며 서로를 외면한다. 잠시 뒤 지원이 짙은 나무집 그늘 아래서 주저앉듯 멈춘다. 순희는 이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쏘아붙인다. 포기야? 그래, 이제 긍정하는 게 낫지. 애초에 실력차가 이런데 지원이 이를 으드득 간다. 포기 아니에요. 다리 좀 풀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남산쯤이야 저 어렸을 때 돌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그래, 입은 또 살아있다. 근데 힘이 남았으면 벌떡 일어나라. 지원이 버티듯 다시 일어서며 나무 뿌리를 세게 붙잡았다. 계단 석장을 또박또박 오를 때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이는 뚝심 있는 표정으로 그 옆을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따라간다. 민준이 뒤에서 두 사람을 감시하듯 지켜본다. 엄마, 할머니, 정말 이러다 둘 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원은 손등에 닦은 땀을 바지에 문지르며 쏘아붙인다. 괜찮아. 엄마는 평생 이런 길 수없이 걸었어. 어머니만 아니면 진작 포기했을 얘기가 안 나오지. 순이가 삐딱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럼 포기해라. 나 이길 자신 없다며 너 편하게 내려가도 된다는 말 지금 해준다. 지원은 단호히 외친다. 절대 안 돼요. 어머니 때문에 오늘은 죽어도 못 내려가요. 오늘 이기든 쓰러지든 끝 봐야 돼요. 이윽고 굵고 축축한 땀방울이 세 모두의 목덜미를 타고 흐른다. 지원의 속도가 이제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신경질적으로 뒤돌아보고 할머님, 잠깐 쉬었다 가실래요? 어머니 체력이 걱정돼서요. 라고 비꼬듯 말한다. 순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받아친다.
괜찮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앞장서서 가. 따라가 줄 마음도 없다. 지원이 허탈하게 웃는다. 역시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혼자 앞장서는 곳에 지독하게 익숙하신가 봐요. 순이는 속이 불쾌해졌지만 표정 하나 안 바꾼 채 대꾸한다. 그래, 혼자 견뎌낸 시간 네가 모를 거다. 그 순간 등산로 좁은 구간에서 이마를 맞대다시피 부딪힌다. 서로를 노려보며 쏘아붙인다. 지원. 진짜 한 번만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신 적 있어요? 그냥 한 번 수고했다고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순이. 수고? 아니, 그건 엄살밖에 안 돼. 난 내 어머니께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다. 지원. 그러니까 대물림을 하자는 거예요? 왜 항상 못 받은 걸 며느리에게 돌리세요? 대답 없는 침묵. 이제 오직 신음, 헐떡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 숲을 채운다. 민주는 등을 젖히고 앉아있다. 둘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린다. 둘이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또 왜 이렇게 닮았을까? 오르막이 끝나갈 무렵 지원이 주저앉으며 헛구역질을 한다. 순이가 한 걸음 다가가 괜찮냐는 듯 어깨를 내미는 순간 지원이 소리친다. 제발 이럴 때만 착한 척하지 말아주세요. 형식적인 거 정말 싫어요. 순이도 겁먹지 않는다. 도와주면 도와준다고 뭐라,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원망하는 며느리 처음이다. 지원. 항상 어머니 방식만 강요하면서 제가 다치거나 아프면 꼭 상처만 깊어지죠. 진짜 어머니한테는 쉬웠나요? 다 참고 견디는 게? 순희. 나도 견딘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다. 네가 이기고 싶으면 이겨. 하지만 오늘 깨달아라. 가족이란 건 이기고 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세 사람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민준이 물 한 병을 돌린다. 지원이 시큰둥하게 받아서 마신다. 순이도 닦듯이 한 모금 삼킨다. 드디어 먼 정상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온다. 지원과 순이 동시에 일어난다. 지원.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아직 끝 아니에요, 순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두 사람의 오기가 다시 불붙고 더욱 거칠게 계단을 오른다. 민주는 작게 혼잣말한다. 이 집안 여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 않으려 하는 거지? 꼭 나중에 다 쓰러져서야 뭔가를 깨달으려는 것 같다. 발밑은 미끄럽고 다리는 후들거린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먼저 멈추려 하지 않는다. 이 싸움은 단순한 등산 내기가 아니라 25년 쌓인 미움, 인정욕,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절실함이 뒤섞여 이루어진 지구력의 전쟁이 되어 있었다. 뜻밖의 반전 남산 등산로의 급경사 구간에 들어서자 세 사람의 걸음이 확연히 느려졌다. 등 뒤로 쏟아지는 땀, 거친 숨, 그 사이에 진동하는 두 여자 사이의 자존심은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았다. 지원은 앞장서서 억지로 발을 내딛었고 순희는 한 발 한 발 진중하게 걸었다. 생각보다 고비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지원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귓가에서는 심장이 박동치는 소리가 북처럼 울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레 뒤쪽에서 물었다. 순희는 허리를 꼿꼿이 펴며 답했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 엄마나 챙겨. 지원이 등을 휘며 콧방귀를 뀌었다. 저는 괜찮아요. 더 앞서갈 테니 어머님은 천천히 오세요. 순희의 입꼬리에 비웃음이 스쳤다. 입만 살아서는 몸이 따라와야지. 구불구불한 오르막길, 돌계단이 이어지자 지원은 일부러 속도를 높였다. 자신의 체력이 남아있음을 과시하려 발걸음을 크게 디뎠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리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다. 아이고, 아이고. 순희가 갑자기 나무 옆에 기대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지원은 순간 멈춰 서더니 눈을 치켜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그냥 포기하세요. 순희는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역시 세월 앞에 장사는 없나 보다. 오늘은 네가 이긴 것 같다. 민준이 급히 할머니 곁으로 가서 물병을 건넸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많이 힘들면 지금이라도 내려가야 해요.
지원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었지. 이제 어머니도 인정하겠지. 지원이 승자의 태도로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체력 차이 인정하시네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내내 장보고 집안일 맡아 주시죠. 순이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적거리다가 약간 비틀거리며 더 이상 못 가는 듯 행동했다. 네 말대로다. 내가 나이 들었나 보다. 오늘은 너한테 진다. 지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더욱 속도를 냈다. 민준이 할머니 곁을 떠나지 못해 쫓아가지 못했다. 지원은 묘한 해방감과 함께 등 뒤에 달라붙은 자존심의 짐을 벗는 듯했다. 이제야 내 인생 단 한 번 어머니를 이겼다. 첫 승리. 그래, 곧 남편한테도 집안에 태어나서도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겠지. 그런데 언덕 위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허벅지 쪽이 갑자기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지원은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딛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이 꺾였다. 순희를 두고 혼자 가는 것이 잠깐 미안했지만 인정 앞에서는 그 사소한 감정조차 사치였다. 지원은 헉헉대며 돌계단을 오르려다. 급기야 한쪽 다리를 부여잡았다. 설마 내가 여길 못 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입술을 깨물며 다시 힘을 냈으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뭔가 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뒤를 돌아봤다. 순이가 묘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똑바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아까까지 절뚝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렷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힘차게 올랐다. 민준이 깜짝 놀라 말했다. 했다. 할머니, 아까까지만 해도 쓰러질 것 같더니. 순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꾸한다. 네 엄마 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포기할 거라 생각했냐? 지원은 허망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다. 어머니, 방금까지 쓰러질 것 같았잖아요. 일부러 연기하신 거예요? 순이는 쿡쿡 웃으며 말했다. 인생 오래 살다 보면 누굴 속이는 법도 배운다. 진짜 힘들면 절대 눈에 안 띄게 연기하게 돼. 그게 며느리를 이기는 시어머니의 지혜야. 지원은 벙찐 얼굴로 할 말을 잃었다. 도리어 자신이 한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걸 깨닫는 순간 허탈하게 주저앉고 만다. 민주는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피식 어이없는 웃음을 흘렸다. 역시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다. 할머니가 엄마보다 체력이 더 좋은 건가? 순이가 계단을 쿵쿵 오르며 지나간다. 지원에게 한마디 던진다. 산이라면 지구력이 중요해. 젊은 사람들이 항상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놈들은 마지막에 힘을 남기는 법이지. 지원은 숨을 거칠게 쉬며 말했다. 치사해요, 어머니. 순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치사한 거다. 그리고 힘들다 싶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로 지는. 거야 등산로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은 일어서려고 애쓰지만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순이는 이미 몇 미터 앞서 걸어가 있었다. 이제 패배의 그림자가 지원의 등을 짓누르는 듯했다. 지원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포기하지 마.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 졌다고 생각하긴 아직 일러. 그런데 이번엔 진짜로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지원은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조용히 다가와 엄마, 정말 괜찮아? 라고 묻는다.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도 아직 안 끝났어, 민준아. 엄마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직접 보여줄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심장은 갈라질 듯 뛰었다. 순이는 뒤를 슬쩍 돌아만 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승리의 오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여자라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지기 싫어 쇼. 모든 걸 참고 끝까지 버틴 그 시절. 아픈 무릎, 고단한 등. 그러나 절대 남에게 져본 적 없는 오기. 오늘은 그 오기가 다시
살아난 날이었다. 그 오기는 며느리 속까지 꿰뚫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언덕. 순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 지원도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끝까지 간다. 이대로 질 순 없어. 하지만 어느새 순희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다시 한번 넘어진 무릎을 움켜쥐고 처절하게 산길을 기어올랐다. 민주는 중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여자,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눈부시게 자존심으로 빛나는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봤다. 마지막 돌계단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순간 순희가 정상 앞에 우뚝 섰다. 지원은 너무 멀리 뒤처진 자신을 깨닫고 쓸쓸한 눈빛으로 저 멀리 산 위를 바라본다. 패배감, 외로움, 분노, 그리고 왠지 모를 해방감까지도 동시에 밀려왔다. 등산로에는 햇살이 비치고 두 어른의 숨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질투와 원망, 기쁨과 슬픔이 어지럽게 어우러져 남산 숲속을 맴돌았다. 고통과 운명 쏟아지는 햇빛이 남산 정상 언저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젠 숨 쉬는 소리조차 산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거칠었다. 지원은 턱끝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묻은 땀과 함께 닦아내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무릎엔 묵직한 통증이 점점 짙게 스며들었고 발목은 이미 저릿저릿했지만 끝을 보지 못한 채 돌아설 수는 없었다. 뒤에서는 순희의 등산 스틱이 나무 뿌리를 힘차게 누르며 땅을 쿡쿡쿡 찔렀다. 평소라면 무겁지 않게 넘길 민망한 기침 소리도 이 순간에는 깊은 고통의 신호가 되어왔다. 민주는 중간에서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눈치 보며 올라가고 있었다. 지원의 다리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듯 느껴졌다. 이제 한 걸음만 더, 아니 100걸음은 남았잖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고 숨차게 헐떡였다. 마침내 작은 평지에 터벅 주저앉듯 몸을 내려놨다. 정말 이러다 죽겠네. 지원은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손등으로 이마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순희가 뒤에서 따라오더니 헉헉대며 앉는다. 멀리 간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다. 잠깐 쉴 때는 쉬어야 돼.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나지막하고 피로가 가득했다. 지원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드디어 힘든 척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무슨 일이든 혼자 견뎌야 했거든요. 순희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누구든 혼자 견뎌야 할 때가 있다. 너도 힘든 걸 알면서도 왜 다 숨기니? 지원의 눈가에 분한 눈물이 맺혔다. 꾹 참고 일어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났다. 지원이 아픔에 떨며 신음한다. 아이씨, 정말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민준이 급히 뛰어와 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는다. 엄마, 진짜 괜찮아? 힘들면 그만둬야 돼.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지원은 혀를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절대 못 멈춰.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못난 며느리라고 생각하잖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가야 해. 순희는 그녀를 지켜보다 어느새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본다. 오래전 그녀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로 겨우 두 발 뻗고 싶어서 이토록 끝까지 버틴 시절이 있었다. 사랑받지 못해도 곁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서로의 운명이 뒤엉켜가는 걸 느꼈다. 지원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킨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제 내딛는 한 걸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순이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가 내가 끌어줄까? 조심스럽게 손길을 내민다. 지원은 휙 그 손길을 밀쳐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스스로 이겨내야 하니까요. 순이의 손끝이 허공에 매달린다. 그는 서운함과 약간의 죄의식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노란 꽃잎이 발밑을 스치며 떨어졌다. 지원이 주저앉다시피 다시 길을 나섰다. 평소였다면 결코 보이지 않았을 고개를 푹 숙이고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엔 세월의 무게가 덧칠되어 있었다. 민준의 마음엔 두려움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태어나서 처음 본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
처음 보는 할머니의 애잔한 시선, 얼마나 더 올랐을까. 지원은 결국 숨이 끊어질 듯 멈춰 섰다. 입을 벌리며 겨우 말했다. 어머니, 왜 저한텐 항상 칭찬이 없었나요? 순희는 그제야 바람처럼 대답했다. 내가 내 자식한테도 내 며느리한테도 늘 미안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었으니까.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는 없었어. 지원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억울함, 슬픔, 그리고 참았던 외침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차라리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도 많았죠. 어머니가 제가 한 걸 한 번만이라도 알아주면 세상이 조금은 다를 거라 믿었는데. 순이가 땅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에게도 내게도 상처만 남은 것 같구나. 가족이 꼭 다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널 힘들게 했다면 이제라도 미안하다. 두 사람의 감정은 남산 숲속을 가득 채우는 나무집 떨림처럼 작고 진동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는 어른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엄마, 할머니. 갈등과 눈물이 뒤섞인 그 풍경은 민준에게도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줬다. 잠시 후 지원이 진한 한숨을 내쉬더니 이젠 그만 싸워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았다.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산을 오르는 건 사실 너만 힘든 것도 나만 힘든 것도 아니었다. 목소리에 고요한 울림이 남았다.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섰다. 우리 잠깐만 더 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젠 서로 욕 좀 그만해요. 할머니도 엄마도 둘 다 별처럼 소중해요. 지원과 순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서로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의 아픔과 조용한 용서를 읽었다. 발밑의 길은 여전히 험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등반 동료가 되어 있었다. 하늘은 점점 흐려졌다. 그럼에도 세 사람, 특히 지원과 순희는 이제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도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리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게 된 듯했다. 진실이 드러나다 남산의 정상북은 등산로는 이끼가 낀 돌계단과 울창한 나무 아래 좁은 흙길로 이어져 있었다. 세 사람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공기엔 조금의 짙은 평화가 감돌았다. 그러나 결코 끝난 듯 보이지 않는 감정은 숨은 잔해처럼 저마다의 표정 아래 숨어 있었다. 바람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구불구불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상북은 민준이 앞서 나섰다. 동시에 두 여성은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뒤따랐다. 문득 민준이 뒤돌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할머니, 엄마, 어릴 때 두 분 다 산을 많이 오르셨나요? 순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잠시 고민하는 듯 침묵이 이어졌다. 지원이 무심히 대답했다. 어머니는 평생 산만 탔죠. 저한테도 자주 네가 나만큼만 해봐라 하셨잖아요. 순희는 눈길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지나간 얘긴 다 소용없다. 누가 잘났건 결국 여기까지 같이 걷는 게 중요한 거지.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할머니, 나 어릴 때 들은 적 있어요. 혹시 엄마 결혼 전 무슨 국가대표 같은 거였다고. 지원이 순간 크게 놀라 눈을 떴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국가대표였다고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농담처럼 말해줬어요. 할머니가 산악팀이었다고. 메달도 땄대요. 진짜였어요, 할머니? 순이는 잠깐 뜸을 들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랬었다. 젊었을 때는 산악부, 그 후엔 실업팀. 내 딸아이 낳기 전까지 전국대회 몇 번 뛴 적 있지. 지원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왜 난 늘 그냥 잔소리만 듣는 며느리였던 것뿐인가 했는데. 순이가 마른 기침을 내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도 내 세상에 갇혀 살았던 것 같다.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항상
상상하곤 했다. 지원은 실소를 터뜨렸다. 딸이면 더 잘해주셨겠어요? 근데 저는 며느리라서 평생 어머니 그림자 밑에서 죄인처럼 살았네요. 순이의 눈빛이 다시 흔들린다. 나는 그냥 네가 내 자식처럼 단단하고 꺾이지 않게 크길 바랐던 것뿐이었다. 갑자기 그 모든 진실이 산의 정상처럼 드러났다. 오랜 상처와 오해, 자신을 숨긴 채 살았던 두 인생의 무게가 마주보는 눈빛마다 충돌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를 일부러 더 혹독하게 대하신 거예요? 저한테 딸로 해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멀리 하시지 그랬어요. 순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솔직히 고백했다. 네가 나를 멀리할까 봐 내가 더 세게 군 것 같구나. 아들보다 딸보다도 더 내 속을 알아줬으면 해서 이상하게 며느리한테만 마음이 더 아팠다. 지원은 눈가가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저한테 자격지심만 안겨주셨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무엇을 이루셨는지 저는 항상 비교만 당하고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만 시달렸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와 마음이 부딪혔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엄마, 할머니, 저는 가끔 엄마가 왜 세상에 화가 많은지 이해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산을 오르니 조금 알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열심히 서로 이기려 하고 서로에게 지기 싫어서 더 상처 주신 것 같아요. 지원은 민준을 바라보다가 다시 순희에게 시선을 옮겼다. 어머니, 저한테 한 번이라도 잘했다 말해 준 적 있나요?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순희는 낮고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다. 잘했다. 지원아, 내 힘으로 여기까지 버틴 것, 이 집에서 살아온 것, 다 고맙다. 한참을 망설인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지원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다고 해줘서 진짜 처음이에요.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이에요. 순희는 자신의 무릎을 조용히 매만졌다. 나도 네 말처럼 이제는 나를 조금 용서하고 싶다. 며느리로, 여자로, 엄마로 늘 헛된 잣대로만 너를 재워왔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이 말 한마디가 이토록 오래 힘들게 숨어 있어야 했는지. 민준이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가족이라고 서로 꼭 미워만 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 말에 두 여성은 조용히 눈을 맞췄다. 때늦은 위로가 오랜 시간의 오해와 질투를 천천히 녹여가기 시작했다. 남산 정상, 세 사람은 나란히 섰다. 완벽한 화해도 눈물겨운 포옹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본 시간이었다. 쓰러짐과 재대결 남산 정상의 바람이 한풀 누그러진 늦은 오후. 세 사람은 아직 등산로의 내리막 초입에 머물러 있었다. 산 정상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잠시나마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것처럼 보였지만 말없는 침묵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지원은 정상에서 내려오며 걸음을 늦추었다. 기운이 다 빠진 듯 진한 감정의 폭발과 오랜 육체적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일부러 뒤를 천천히 따라오게 했고 민준과 순희는 그녀의 기색을 살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민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은 척하는 거지 뭐. 진짜 괜찮을 리가 있니? 순희가 무심하게 한마디 덧붙인다. 괜히 자존심 부려봤자 몸은 못 속인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하지만 지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내려가면 뭡니까? 또 집에 가서 예전처럼 사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놓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쩌죠? 순희는 짧은 탄식과 함께 갈림길을 바라봤다. 민주는 두 사람이 다시 대립할까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서로 다치는 것보다 무사히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 서로 조금만 배려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바꿔도 최소한 남산은 다시 오르는 게 아닐 테니까. 얼마간 내려오던 중 등산로가 미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땀과 피로 부서지는 햇살에 지친 세 사람은 모두 한 번씩 미끄러질 뻔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지원의 발목이 꺾이듯 접혔고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바닥에 찍고 넘어진다. 아스!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순희가 동시에 달려오며 다급하게 묻는다. 어디 다쳤니? 지원은 손으로 다리를 감싸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 진짜 이제 안 되나 봐. 민주는 급히 물을 꺼내 들이다. 앉아서 좀 쉬어요. 엄마, 잠깐이라도 쉬면 나아질 거야. 순이는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말없이 조금 떨어진 채 지원을 바라보았다. 민준만이 어머니 곁을 지킨다. 지원은 숨을 몰아쉬며 울음 섞인 투로 말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항상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죠?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상처와 억울함. 그동안 누군가에게도 완전히 털어놓지 못한 그녀 자신의 한계가 남산숲 사이로 스며들었다. 순희는 멀리서 듣고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아프면 힘들면 그냥 말해도 된다. 언제까지나 네가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게 이젠 나도 싫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근데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항상 무시당하는 기분이 너무 싫었거든요. 라고 했다. 순희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네가 나쁜 며느리라서 그런 거 아니었다. 그저 나한테 내색 안 하니까 점점 더 괴로워졌던 거야. 짧은 정막 후 민준이 큰 소리로 터트린다. 제발요. 둘 다 이제 그만 좀 싸워요. 엄마, 할머니 서로 미워하는 척 그만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두 여인은 동시에 시선을 내린다. 남산 숲의 바람만이 조용히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잠시 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고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퍼붓는다. 세 사람은 등산로 옆 작은 정자 쉼터로 허겁지겁 달려가 빗속을 피했다. 정자 안엔 다른 등산객도 없다. 단출한 나무, 벤치에 세 사람만 앉아 아직도 쌓인 감정과 말 못한 진심이 뜨거운 벼락처럼 가슴속을 두드린다. 지원은 젖은 신발을 벗으며 마침내 한숨을 길게 쉬었다. 순희도 조용히 등을 돌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예전엔 왜 그렇게 서로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너도 내 딸 같았다면 지금처럼까지 아프게 안 했을 거다. 지원은 고개를 돌렸다. 저도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에게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던 것 같네요. 순이는 천천히 번쩍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 역시 네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했던 순간이 많았다. 너를 내 딸처럼 여기고 싶었던 적도 있고 그게 잘 안 돼서 화도 많이 났다. 지원의 눈에 참아왔던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자박, 굵은 비가 커튼처럼 산을 덮었다. 세 사람은 빗소리에 묻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시간을 견뎠다. 한참 후 지원이 조용히 입을 뗀다. 내려가면 어머니, 혹시 저와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순이도 작게 미소를 짓는다. 친구는 못 돼도 이제 더 이상 남은 원망은 없을 것 같다. 민준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엄마, 할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에요. 오늘 전부 다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지원은 잠깐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아직 못 끝낸 일이 있어요. 이렇게 멈출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거예요. 순이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한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는 네가 아니라는 건 안다. 고 힘을 준다. 민주는 활짝 웃으며 두 여인을 응원했다. 두 분, 진짜 배짱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번엔 서로의 손길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누구의 손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남산 숲길을 함께 걸어 내려갔다. 진실의 자각, 빗속의 침묵 정자에 들어오고 나서 한참이 지났다. 세 사람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지만 모닥불처럼 뜨거웠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빗소리와 거친 숨, 억눌린 감정이 숲속 침묵을 힘겹게 채웠다. 굵은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쏟아졌다. 한참 말이 없던 끝에 지원은 자신의 축 늘어진 두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끝마저 저릿한 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은 아니었다. 시원한 빗물은 앉아있는 세 사람의 온몸을 식혔다. 순이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지원아, 정말 내가 널 힘들게 한 걸까?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몇 초 뒤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힘들게 하려 한 건 아니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인정 한번 받으려고 진짜로 오랜 세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따뜻하게 격려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정자 안의 공기가 더욱 묵직해졌다. 민주는 두 사람의 말끝에 숨죽이며 괜히 바닥만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도 답답함과 불안함이 얼룩져 있었다. 순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나는 늘 엄마도 며느리도 한 집안의 장녀도 모두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어. 예쁘게 보여야 하고 남들보다 강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게도 내 외로움을 너무 많이 떠넘긴 것 같다. 지원의 눈에 서운함이 맺혔다. 저도 처음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었죠. 근데 점점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한테조차 왜 시집 와서 이렇게 눈치만 보냐는 소리를 듣고 잠시 빗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흐느낌이 들렸다. 지원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로 사는 건 늘 어정쩡했어요. 집안에서 내가 만든 음식, 내가 해놓은 살림 단 하루만이라도 칭찬 한번 듣는 날을 기다렸는데 늘 비교만 당하고 받은 거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어요. 순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맞은편 산 아래를 내다봤다. 너도 나도 이 집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산 거네. 갑자기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애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내 편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세상이 조금만 덜 차갑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요. 순이의 목소리 역시 떨려왔다. 나도 그랬다. 가끔 나조차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남편, 자식도 항상 내 몫을 기대하기만 했고 내가 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던 시절이 기억난다. 한동안 둘은 세상에 단 둘인 것처럼 침묵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 소리 없는 울음 위를 두드렸다. 민준이 더는 참지 못하고 중얼거린다. 엄마, 할머니, 둘 다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서로 솔직해지지 그랬어요. 순희가 피식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뻗어 민준의 등을 토닥인다. 지원은 손바닥으로 눈물을 대충 닦는다. 순희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간다. 너도 내 몫에 인생 산 거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 딸이 아니라 그저 내 외로움이 너에게 짐이 됐던 것 같다. 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대꾸한다. 저도 어머니처럼 이 집에서 내 자리가 뭔지 몰라서 늘 전투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 뚫어져라 두 여인을 쳐다보았다. 두 분 오늘처럼 진짜 말하는 건 처음이네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싸우더니 우는 모습을 보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천둥이 먼 산맥 너머로 울려 퍼진다. 순이는 지원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서로 상처 주고 또 서로 기대고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라고 속삭인다. 지원이 조심스레 순이를 본다.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싶은 마음조차 별로 없네요. 한 번쯤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던 그 소망을 비로소 입 밖에 낸다. 정자 지붕 너머 빗방울이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한다. 숲속의 공기는 갈등과 눈물이 뒤섞인 채 이상하리만치 깨끗하고 차분해졌다. 지원은 조용히 다 내려가면 오늘 일은 너무 창피해서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순희는 웃으며 그래도 오늘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보다 조금은 똑똑해졌을 거야. 라고 건넨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련히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남은 분노도 없다. 오랜 아픔과 오해는 빗속에서 흘러내리고 정자 안엔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평화가 깃든다. 변화의 끝 소나기가 완전히 그쳤다. 지붕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빗방울 소리가 한동안 울렸다가 이내 남산숲의 고요한 저녁 공기로 옅게 사라졌다. 지원, 순희, 그리고 민주는 정지에 앉아 짧지만 격렬했으며 긴 하루의 끝을 받아들인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숲길로 내려섰다. 흙먼지가 묻은 운동화, 퉁퉁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서로를 대하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민준이 먼저 정적을 깼다.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국수 먹어요.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힘든 가족팀 된 기념으로요. 지원과 순희. 누구도 먼저 웃지 않으려 애썼지만 고요한 웃음이 두 입가에 살짝 번졌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묵직한 피로와 함께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창밖에 서울 풍경이 빠르게 움직이며 지원의 머릿속을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오늘 진짜로 조금은 성장했나? 20년 넘게 바뀌지 않았던 내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오늘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원은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이 깊어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원은 자동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곧장 손을 씻고 장작처럼 쌓인 감자를 꺼내 깎았다. 그동안은 무겁게만 느껴지던 주방이 이상하게 오늘은 아늑하게 느껴졌다. 순이가 곁에 다가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평소였다면 이 밤중에 무슨 요리냐? 쓸데없이 피곤하게 군에 투덜대겠지만 오늘은 그저 조용히 지원의 동작을 바라볼 뿐이었다. 감자가 익고 쫄깃한 칼국수 면이 끓는 냄비에 풀려나고 멸치 육수의 단내가 집안 가득 퍼졌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소금을 뿌리며 순이를 힐끗 바라봤다. 혹시 어머니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익숙지 않은 하지만 부드러운 어투였다. 순이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네가 해준 거 먹으면 된다. 얌전히 대답한다. 둘 사이엔 오랫동안 어린애처럼 고집부리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 희미해지는 기분이었다. 국수가 모두 익자 지원은 세 그릇을 나눠 담았다. 식탁에 앉으려다 순이 곁에 살짝 쪼그려 앉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가 나왔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 드렸다면 진심으로 죄송해요.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야말로 내 기준으로만 너를 재단해온 것 같다. 지원아, 나도 한 번쯤은 네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구나. 지원은 감정이 북받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떨렸다. 민준이 근엄한 척 두 손을 모아 자, 우리 이제는 서로한테 약속해요. 앞으로는 작은 일로도 꼭 진심을 말하기.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면 무조건 칭찬하기.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나눈다. 오래된 벽돌처럼 단단하던 오해와 상처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듯했다. 식탁 위에서 세 사람이 오랜만에 웃으며 국수를 나눠 먹었다. 대화는 절로 가볍고 편안해졌다. 민주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 오늘 싸움 덕분에 저희 집이 앞으로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순이가 씩 웃으며 너만 좋겠다. 할미는 내일부터 내 책가방 검사해야겠구나. 농담을 건네자 지원도 오랜만에
허리가 휘도록 소리내 웃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할머니와 엄마는 정말로 많은 말을 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한 번도 다투지 않는 저녁을 먹었다. 진짜로 평화란 게 찾아올 줄 몰랐다. 아마 앞으로도 완벽한 화해는 어렵겠지만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갔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웃음소리. 그 소리마저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다.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는 세 사람의 긴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결말이었다. 마침표와도 같은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 마지막 빗방울이 사라진 저녁의 남산처럼.